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 바로 자아의 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단단하게 다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타인의 시선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대신 온전히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는 복잡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인 이 여정.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묵직하고 심오한 질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하나의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관심에 대한 욕구. 외부의 인정에만 목마르던 상태에서 어떻게 내면의 성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지 살펴보죠. 원본 자료를 보면 화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더 받으려는 야망에 진짜 심하게 쫓기듯 살았다고요. 심지어 억지로 이목을 끌려고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관심에 대한 갈증은 종종 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뾰족한 에너지나 앙심을 꾹 눌러 담고 방향을 바꿔서 내가 되어가는 모습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긍정적인 성장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대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인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통해 정체성을 받쳐주는 세 가지 기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기초와 가치관이고요. 둘째는 우리를 진짜 나로 정의하게 만드는 힘들었던 시간들, 즉 실패나 뼈아픈 고통 속에서 찾아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좋은 시절보다 펑펑 울었던 힘든 시절이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나와 주파수가 맞는, 우리와 공명하는 주변 공동체가 주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뭉쳐서 지금의 우리를 빚어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기둥, 부모님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진짜 놀라운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화자의 어머니가요,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무려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 확언을 똑같이 반복하게 했대요. 나는 똑똑해, 나는 예뻐, 신이 날 사랑하시니까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 와, 대단하지 않나요? 8, 9년을 매일 이 말을 되뇌면서 자랐으니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끼어들 틈이 1초라도 있었겠어요? 올바른 기초가 우리 정체성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툭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살아가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방금 그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알고 있는 걸까요? 철학적인 렌즈를 들이대면 생각이 더 깊어지는데요. 자료의 화자도 앨런 와츠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이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철학적 통찰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 바꿔주거든요. 늘 세상의 불만투성이에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자기 감정을 아주 단단하게 통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아 존중감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가치 있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 이거 도대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려가며 근육 키우듯 스스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훈련해야 하는 심리적인 근육일까요? 안타깝게도 만약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아 존중감을 듬뿍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후에 스스로 그 가치를 찾고 증명해내는 설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에서는 이른바 될 때까지 그런 척하기 전략의 순환 구조를 제시합니다. 1단계, 처음엔 좀 오글거리고 안 믿겨도 억지로라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2단계로 가면 진짜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을 서서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다다르면 애써 나를 설득하려고 용쓰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가치를 굳게 믿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진짜 강함이 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즘 사회는 뭔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이악 물고 혼자 버티는 거,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게 멘탈이 강한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은 내가 힘들 때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 피하지 않고 직시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은 사실상 매일매일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무작정 헬스장 가서 몸만 죽어라 혹사시키는 분들 있죠? 신체적인 외형을 가꾼다고 내면의 불안이 마법처럼 싹 사라질까요? 절대 어림없습니다. 육체를 개선한다고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덮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면을 불안하게 흔드는 진짜 뿌리,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내 가치를 단단하게 세웠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자기애의 실천입니다. 자존감을 만들었다면 그걸 매일 일상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자기애를 정의하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뻔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행동지향적이죠. 자기애란 내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나 자신을 대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푹 쉬게 해주고 싶고 재밌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 정성과 배려를 나 자신에게 똑같이 아낌없이 쏟아부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기애는 우리의 멘탈을 철통같이 방어해주는 실드가 됩니다. 매 순간 주저없이 나 자신을 선택하세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요구하시고요. 누군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 절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내 필요와 욕구를 언제나 1순위에 둬야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부터 가득 채워주고 온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살짝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기애라는 게 그냥 지금 내 편안한 상태나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굴러라는 뜻일까요? 가끔 우리는 되게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오만함을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라며 자기 돌봄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애는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며 내 단점을 예쁘게 포장하고 덮어두는 이기적인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제인 변화의 계절을 포용하기로 넘어가야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건 과거에 익숙한 내 모습에 질척거리며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나를 위해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변화를 꽉 안아주는 용기 그 자체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변하는 사람에게 묘하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주변에서 너 변했어 하면서 마치 내가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이거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내 모습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과 긍정적인 변화는 절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낙엽을 툭툭 떨어뜨리잖아요. 나무는 가지가 앙상해지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봄이 오면 무조건 100% 찬란한 새잎이 돋아날 거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굳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의 개인적인 진화도 완전 똑같습니다. 나를 얽매는 과거라는 낡은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툭툭 털어내려면 내 안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기초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를 묶어두고 있던 낡은 잎사귀들을 시원하게 털어내고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준비 완전히 마치셨나요? 정체성의 기초를 세우고 자기애를 진짜 행동으로 옮기며 두려움 없이 변화를 깨닫는 이 철학적인 탐구 시간이 여러분에게 강렬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진짜 가치를 폭발시키는 여러분만의 눈부신 계절이 찾아오길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